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 우리 교재 이제 113페이지 보험업법에 관한 준수사항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1번 보니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금지행위. 우리 보험업법 쪽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우리 표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점점점점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점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거, 자, 두 번째 점 보니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점 보니까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행위. 자, 그리고 다음 점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이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자, 다음 점 보니까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그러니까 A 설계사가 자기가 자기 계약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설계사 명의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좀 한 다리 건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계약한 것을 내 명의로 우리가 명의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장애인 보험을 거부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금지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험 문제 뭐 간혹가다 출제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우리 보험 영업하면서 뭐 과도한 선물을 주는 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 이건 뭔가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주는 혜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 보니까 금품이라든지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대납, 그죠? 대신 납부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품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특별히, 근데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뭐 사례 정도는 하죠. 이 사례까지도 특별이익에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이익의 범위를 우리는 보험업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최초 1년이에요. 최초 1년간의 이제 보험료 합계액의 10%와 그리고 3만 원. 3만 원. 요거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는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특별이익이 아니다. 근데 적은 금액보다 더 초과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특별이익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총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죠?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이, 자,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24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24만 원.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거 얼마죠? 24,000원. 24,000원. 24,000원과 그리고 3만 원. 이 3만 원 중 어떤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24,000원 넘는 선물을 했다. 이거는 특별이익 위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또 사례로도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3만 원이에요. 월납 보험료가 3만 원. 그러면은 1년치 보험료가 얼마죠? 36만 원이죠. 그러면 36만 원. 36만 원에 10%니까 36,000원. 36,000원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 이렇게 되면 어떤 금액이 될까요? 그렇죠? 3만 원 오버되면은 특별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홈쇼핑 하죠. 홈쇼핑 했을 때 사은품 주잖아요. 이 사은품이 3만 원 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3만 원 넘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얘네들이 취득하는 그 사은품의 원가는 3만 원 밑으로 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 사례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그죠?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받는 수당이라는 부분들을 대신 고객한테 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모집 광고 관련된 준수사항, 그리고 5번 보험 안내 자료. 우리 앞에서도 봤죠?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회사 승인을 받은 안내 자료로만 써라. 내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쓰지 못한다라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좀 보니까 뭐예요? 자, 회사 이름이라든지 회사 명칭, 그리고 담당하는 설계사의 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권리 의무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항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지급하고 어떤 부분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라는 그런 사항들, 지급 제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해지환급금, 예금자 보호법,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점 보니까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은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상품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가입 설계서 뭐 이런 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엄청 쉬운 내용인데 처음 보시는 거니까 너무 또 생소하고 또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금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기재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거, 그렇죠? 불공정 거래 행위, 막 이런 것들 기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봤죠? 3대 기본 지키기 해가지고 우리 보험업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예요. 설명 의무. 우리가 보험 약관의 전달 및 설명 의무, 중요한 내용. 자,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했죠?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그죠? 전문 보험 계약자는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보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보험 설계사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거고, 설명을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여기 체크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표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보험업 법령상 보험계약 설명 의무의 주요사항이라고 해서 쭉 1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보험업 감독 규정의 내용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뭐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보험계약 체결 단계, 체결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성명하고 연락처, 우리 보험 설계사의 이름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내 권한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주란 얘기죠. 계약 사인하는 단계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보니까 보험계약 승낙 절차 시에 그죠? 승낙 거절 시에 거절 사유. 만약에 체결할 때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을 하잖아요. 언더라이팅에서 만약에 심사에서 거절됐다라고 하면은 왜 거절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체결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라. 근데 여러분들 거기 주의 마크에 보시면은 체결 단계에서 사업방법서,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에 대한 설명은 안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책임준비금이 뭐예요? 뭐 이런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의사항 체크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계 이제 보험금 청구 단계예요. 그렇죠? 보험가입 이후의 문제인 거죠. 우리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 보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심사 절차라든지 예상되는 심사 기간, 그리고 언제 정도엔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 주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급 일자라든지 지급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급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지연되는 그 이유라든지 예상되는 날짜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단계별에서 여러분들 제일 자주 나오는 단계가 거기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박스로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보험금 지급일 등의 지급 절차, 보험금 지급 내역, 그리고 보험금 심사 지연 시에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이냐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7번 우리 중복계약 체결과 관련된 확인 의무. 여러분들 우리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실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험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실손보험들을 여러 보험사에 다 가입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A 보험사에 실비보험 가입하고 B 보험사에 가입하고 두 군데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5천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고 여기에도 5천만 원짜리 보험 가입했죠. 근데 내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실제 손실 본 금액, 실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가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청구할 거예요. 실손보험에서. 그러면 A 보험사에서 청구하면은 여기 5천만 원 한도니까 1,000만 원이니까 주겠죠. 자, B 보험사에 청구해도 5천만 원 한도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주겠죠. 요 한도 내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두 군데서 다 1,000만 원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는 실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줘요? 여기서 얼마예요? 1,000만 원 주기로 했죠? 여기서도 1,000만 원 주기로 했죠? 이게 이제 각각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금액을 비례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해서 줘요. 그래서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이라고 하면은 총 2,000이라고 하면은 너는 2분의 1, 너도 2분의 1.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비례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만 나오는 겁니다. 두 군데 합쳐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 보험사에 실손 의료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B 보험사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니까. 그죠? 이거 가입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1,000만 원 다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할 때는요. 여기 가입하러 왔어요. B 보험사에. 그러면은 다른 보험사에 실손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중복 체결과 관련된 확인 의무인 거예요. 자,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보험에는 적용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 제3보험 실손의료보험 관련돼 가지고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다음 8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된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화라든지 텔레마케팅들 뭐 이런 분들은 보험 판매를 하죠. 자, 보험 판매를 할 때 이분들도 설계사 자격증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통신 판매를 하는 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물론 전 통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보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통신 판매를 하죠. 자,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전 동의가 있는 자한테만 통신 판매를 하는 거지 사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화하면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악이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통신 판매는 사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통신 판매를 해야 된다. 전화를 걸어야 된다. 전화를 걸어야 된다. 자, 그래서 통신 판매를 통해서 보험 가입 체결하면 여러분들 뭘로 가입한 거예요? 전화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래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으로 갖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시작해서 통신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죠. 3대 기본 지키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죠? 3대 기본 지키기 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우리 약관의 주요 내용, 약관 전달, 그리고 주요 내용과 관련된 설명, 그리고 청약서 부분의 전달, 그리고 자필 서명.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녹음하죠. 녹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한 것들 녹취하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약관이라든지 청약서 부본이라는 서류잖아요. 서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로. 그렇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전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 한다. 이거는 녹음으로 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자필 서명인 거죠. 자필 서명은 여러분들 녹음으로 안 돼요. 직접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화를 통한 우리 이런 통신 판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청약서를 우편이라든지 팩스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필 서명 받은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필 서명은 반드시 하라.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자필인데 어떻게 이게 생략이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박스를 보시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에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전화를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자필 서명을 예외적으로 면제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나 다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뭐예요? 사망 보장이 아니래요. 뭐 아픈데 보장하는 게 아니래요. 이 말은 일반적인 저축 보장성이 아니고 저축성 상품은 자필 서명이 면제됩니다. 우리 전화를 통해서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했다 그건 아니에요. 전화로만. 통신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전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필 서명을 면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래요. 보장성 보험 맞아요.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똑같은 사람이래요. 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만 그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주 기본적인 계약들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필 서명이 면제된다. 자, 우리 라번 먼저 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같아요. 근데 보험금을 누가요? 같으면은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데 법정 상속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익자를 누구로 했냐면은 비영리법인. 그렇죠? 영리법인이 안 돼요. 비영리법인, 재단, 뭐 이런 데, 공익재단, 뭐 이런 데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면제한다. 자, 그리고 다음 보니까 여러분들 신용생명보험계약이라든지 신용손해보험계약, 신용계약은 자필 서명이 면제된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필 서명이 예외되는 전화통화를 하는 보험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같은 경우, 다만 이 수익자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자필 서명을 면제한다. 그리고 생명보험, 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필 서명이 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9번 보죠. 자, 보험업법 위반 시의 제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험업법에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사항들을 쭉 알아봤죠. 자, 그러면은 뭐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한다, 벌칙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무자격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특별히 그거 위반하게 되면은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그거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3이네요. 그럼 1133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특별이익은 3만 원이니까 3자 돌림이네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보험 안내 자료, 회사 승인받은 자료를 써야 되는데 내가 임의로 만든 거 썼어요.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 위반했어요. 자, 통신 지금 자격도 없는데 판매하고 통신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들이 좀 있었죠. 자,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지행위 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즉 뭐예요? 위쪽은 벌금이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과태료예요. 그래서 우리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것들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 다음 또 보죠. 우리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협정은 뭐예요? 보험업법이 아니에요. 지금 협정. 서로 협의해서 정한 거죠.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법이 아니에요. 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보험업법인 거고 이거는 협정은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생명보험 회사들이 서로 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보험 회사들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잘 좀 지키자, 공정하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줄여서 이제 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경쟁을 하자라고 해서 상호간에 지키는 거죠. 저는 우리 협정은 여러분들 협정은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계약을 합의를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협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협정을 인가해주세요라고 해서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은 이 협정이 우리 회사들만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만 구속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예요?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중개사 이런 데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우리 회사만 구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정이에요. 그래서 협정의 대상은 대리점하고 중개사는 아니다. 일단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협정을 정한 다음에 어떤 특정 회사가 만약에 위반했어요. 위반한 거를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위반한 거 알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어디에다 하냐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다 이런 신고 절차까지 다 취급하게 되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기관 뭐죠? 생명보험협회. 협회에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 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줄 내가서 자, 보험회사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회사만 신고하는 거지 대리점 중개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여기 대상이 아니니까. 협정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그 위반 사실을 여기 생명보험협회 여러분들 공정경쟁질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나오겠죠. 조사 나오면은 요건 나쁜 일 한 요런 회사한테 뭔가의 징계를 할 거예요. 징계. 그런데 협정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죠. 법이라고 하면은 감옥에 가라, 벌금 내라, 과태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런데 법이 아니다 보니까 징계 처분을 내릴 건데 징계 처분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제재금 이런 말. 제재금. 이게 한번 어렵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여러분들 공정경쟁위원회가 과태료 처분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과태료가 아니에요. 벌금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대로 쓰는 말이고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너 잘못했네라고 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네 그래서 벌금 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제재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재금에 이제 우리끼리 정한 법이 아닌 협정에서 정한 제재금은 보니까 얼마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크지 않죠? 100만 원.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1번 무자격자가 모집했다. 잘못됐네 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은 여기서는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특별이익 제공이라든지 특별이익 제공 약속. 우리 특별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자, 여기 뭐였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보험업법은. 근데 협정에서는 여러분들 3,000만 원 제재금. 요거가 일반적인 100만 원이 아니고 좀 과하게 제재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작성계약입니다. 작성계약. 작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내 동생 이름 거를 내가 쓰는 거예요. 동생이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린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끼리 쓰는 말은 그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작성계약이에요.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100만 원이에요. 자, 4번 경유계약 금지. 아까도 나왔습니다. A 설계사가 모집한 것을 고객을 모집한 것을 이 사람을 B 설계사 명의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거 금지 행위죠. 안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경유계약은 여러분들 둘이 짜고 치는 거잖아요. 설계사 둘이 짜고 치는 거. 그렇죠? 두 명이 관여됐으니까 우리 경유계약은 얼마냐면은 2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돼요. 200만 원.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다 100만 원인데 요거 두 가지만 제재금이 달라요. 자, 다음 경유계약 봤고요. 5번. 다른 회사를 모함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뭔가 날조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6번 승환계약. 이거예요. 승환계약은. A 회사에 내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B 회사로 내가 회사를 옮겼어요. 옮겼을 경우엔 여기에서 내가 가입했던 고객들 있죠? 고객들을 이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 즉 뭐예요? 환승하는 거. 그렇죠? 그럼 고객한테는 이거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따르겠죠? 이게 바로 승환계약이에요. 승환계약.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승환계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 계약, 우리 이제 배우자, 가족들의 계약, 자,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건 승환계약이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지. 내 계약을 내가 옮기는 건 승환계약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가족 중에서도 형제자매 있어요. 형제자매. 형제들 계약을 옮겼다. 이거는 승환계약이에요. 이거. 형제들은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법에서. 그죠? 이상하죠? 그죠? 직계 부모님, 배우자, 자식 이건 다 가족으로 보지만은 형제들은 옆으로 퍼진 거잖아요. 반계 쪽은 가족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남이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옮겼다 그러면 피해를 줬다라고 해서 제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승환계약이라는 요건들은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보험설계사의 전소속회사 등록 말소 전후 3개월간의 해지 시류된 계약으로서 자, 이 설계사가 여러분들 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금 새로운 현재 우리 소속회사에 옮겼을 때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거. 그래서 3개월, 6개월 요건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 100만 원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승환계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경유계약 제재금이 좀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지금 알아봤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3번에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의 이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여러분들 뭔가 잘하시는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가지고 우수인증 설계사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거기 요건,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3년 이상 근속해야 돼요. 그죠? 뭐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3년이 넘어야 돼요. 2년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지율이에요. 우리 보험계약 체결해가지고 체결한 다음에 바로 해지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차 유지율이 90% 이상 돼야 되고요. 25회차 유지율이 80% 이상 대상자가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의 요건이에요. 13회차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가입할 때부터 보험료를 내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13번째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의 유지율이 90%. 10% 그 이하로 해지율이 10%도 안 된다. 이런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년은 80%. 자, 세 번째 요건으로는 뭐냐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업 실적이 월 평균 80만 원 이상 또는 연 전체 설계사 중에 평균 이상의. 그쵸? 그래서 실적도 있어야 된다. 실적도.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자, 직전 1년간의 품질 보증 해지 민원 건수가 0건 있고요. 최근 3년간에는 여러분들 각종 법 위반이 없는 자. 즉 뭐예요? 깨끗한 자. 그렇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설계사. 그러니까 3년 요건, 그리고 우리 유지율 요건, 그리고요 실적 요건, 그리고 법적 하자 요건. 이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우수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 실적만 보는 거지 나머지는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영업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수인증 설계사로 인증한다. 그럼 틀려요. 나머지 부분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증 기준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증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밑에 나와 있죠. 표 밑에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 요렇게 돼.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럼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서 5월 달에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다 발표되면은 이제 6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이에요. 1년간. 3년간이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수인증 설계사.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한 문제는 매 회차 나오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의 그 인증 기준과 그리고 인증 기간. 어디에서 하는 거다?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다. 자, 요렇게 세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금지행위, 그리고 벌칙과 그리고 협정에서의 제재금, 우수인증 설계사. 자, 요런 부분들을 함께 다
알아본 시간이 됐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5장 보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